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보세구역 관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검역 물품의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그쵸? 이게 다 원칙이긴 한데요.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검역 물품은 보세구역 외 장소에 장치할 수 있죠. 왜냐면 검역 물품은 검역소라는 장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장치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1번은 해당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을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 폐기 후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하죠. 폐기 후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맞고요. 다음에 보세구역의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하려면 이제 세관장이 허가를 받았을 때가 전제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네, 고철화 물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 좀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해가지고 과세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불법적인 어떤 반입을 방지할 목적이 있는 물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D,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물품, 보세구역 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보세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보세사가 아니고요. 세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보세사가 아니라 세관 공무원. 물론 보세사가 세관 공무원 역할을 좀 가름해서 하는 건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관 공무원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중에서 2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보세구역이죠. 정답을 골라보면 B, C, E 4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골라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로 가볼게요.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물품 반입 정지와 특허 취소, 즉 행정제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볼게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세관장은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 결과 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물품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쵸? 정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세관장은 보세창고 운영인이 최근 2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세창고의 물품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절차 등을 위반했다는 것은 요 관세법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세법 시행령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는 2년이 아니고 1년이 됩니다. 1년.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관장은 반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과징금은 매출액의 6천분의 1이 아니고 3%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3 이하가 되고 6천분의 1은 1일당 계산하는 거 있죠. 계산할 때 금액을 말할 때 매출액의 6천분의 1로 하는 게 있었지 이 범위는 3%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위반 행위 정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서 이 경감을 하거나 감경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4분의 1의 범위가 되죠. 그리고 이 경우에 늘린다 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 반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할 거는 이 정지 처분 안에 들어가면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과징금이랑 마찬가지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된 것도 정지 처분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서 포함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3번,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운영인이 특허를 갱신하려면 특허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는 세관장에게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창고의 특허 수수료는 보세창고별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아닙니다. 이 매출액을 하는 것은 보세 판매장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장소들은 연면적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창고와 보세 판매장의 특허 기간은 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내로 하고 있고요.
10년 이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4번 운영인이 특허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새로 받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 승인이라 하는 것들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5번 장치 물품의 수용 능력을 증감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고요. 특허 취소 사유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특허 취소라는 것을 일단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특허 취소를 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가 되는 거죠. 즉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을 때라고 나오는 것이 있고, 특허를 얻을 때 있어서 그걸 얻을 때 허위로 얻었을 때 있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하는 명의 대여 같은 게 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물품에 반입 실적이 없어가지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쵸, 1년 넘게죠. 2년 넘게, 2년 이상 물품에 반입 실적이 없어가지고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1년에 3회 이상 반입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가 됩니다. 여기 보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1년 동안 계속해서 물품에 반입 반출 실적이 없다라고 하거나 6개월 이상 보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을 때는 요거는 정지 처분으로 가는 거죠. 물품의 반입에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년 이상 반입된 게 없을 때입니다. 3번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파산 선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